자, 우리나라의 강수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25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2번 방과로 강수와 주민생활 부분인데요. 일단 8월달 강수량 지도와 1월달 강수량 지도가 나와 있죠. 그 밑에 있는 우리나라 강수의 전반적인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고 위에 지도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특징,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의 총량을 따져보면 약 1200에서 1300mm 정도고요. 요거는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세계 평균이 900에서 한 1000 정도가 되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평균값보다 조금 더 촉촉한 스뷸한 기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어떤 시즌에 집중해서 내린다고 우리 알고 있죠? 그렇죠. 장마와 태풍의 영향,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 우리나라 비의 대부분이 내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었죠. 강수의 하계의 집중률이 높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마 기간이나 집중호우의 발생 정도, 그리고 태풍이 몇 번이나 우리 국내로 이제 습격을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태풍이 머무르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강수량의 연 변동이 큰 것도 특징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년 중에 특정 시즌에 강수량이 많이 몰려서 내려서 계절별 변동이 큰 것처럼 작년, 올해, 내년, 매년마다 일정한 양의 강수량이 내리는 게 아니라 태풍이 몇 개가 오느냐, 장마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들쑥날쑥 강수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나 가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형성 강수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강수의 지역차가 크다라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쌤이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수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형성 강수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지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지역에 바람이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주로 불어온다고 치면, 쌤이 지금 표시하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경사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람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 경사면이다 라고 해서 바람바지사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반대로 바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산을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될 텐데, 이게 초점이 자꾸 깨지네. 얘들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쪽 경사면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있는, 바람에 기대고 있는 경사면이다 라고 해서 바람 의지사면 내지는 바람 그늘사면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람이 지금 여기 만약에 이렇게 방위표가 있다고 치면 바람이 지금 어디에서 불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위표가 있을 때는 오른쪽이 이스트, 동쪽, 그다음에 왼쪽이 서쪽, 아래가 남쪽, 위쪽이 북쪽이라고 봐달라 그랬으니까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뿌리 쪽에 이름을 붙여서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럼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풍이 분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서풍이 불 때 바람바지사면과 바람의지사면 중에 어디에 비가 내릴까, 얘들아? 당연히 바람이 경사면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는 떨어지죠. 평지보다 산꼭대기가 더 추운 게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럼 고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기체들은 응결해서 열을 빼앗겨서 탱글탱글 물방울이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제 하늘에 높게 물방울들이 뭉쳐 있으면 우리 눈에 뭘로 보이냐? 바로 구름으로 보인다는 거죠. 구름은 기체가 냉각돼서 탱글탱글 물방울로 응결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공기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고도가 더 높아지니까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럼 응결하는 물방울들이 더 많아지면서 에고고 물방울이 너무 무겁겠지. 그럼 이렇게 무거워진 물방울이, 그렇죠, 와다다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의 형태로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 공기 안에서 이제 비가 되어 내릴 수 있는 수분들은 바람 바지 사면에서
강수량으로 다 이제 털어버리고 건조한 상태에서 산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람 의지 쪽은 건조하고 바람 바지 쪽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기후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형 때문에 바람 바지 쪽에 비가 내리는 거다. 지형성 강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두 번째 비가 내릴 수 있는 유형 바로 대류성 강수예요. 대류성 강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땅이 이렇게 있고 저기에 뜨끈뜨끈하게 내리쬐는 강렬한 햇빛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땅이랑 가까운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펜이 안 나와. 다른 거 쓸게. 이렇게 녹지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아스팔트로 피복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디가 더 많이 가열이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훨씬 더 열 에너지를 많이 머금는 아스팔트 부분이 녹지에 비해서 주변의 풀밭이나 숲에 비해서 더 많이 뜨거워질 거예요. 그러면 국지적이란 말은 좁은 지역이란 뜻인데 국지적으로 막 뜨거워진 공기가 왜 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얘들아. 이렇게 상승 기류가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데워진 공기가 막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구름이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는 아까 떨어진다 그랬었지. 갑자기 뭉게뭉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비가 와다다다 내리는 거. 그게 바로 대류성 강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데워진 공기가 특히 햇볕에 의해서 뜨겁게 데워진 공기가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거. 그래서 이 대류성 강수는 예를 들어서 뭘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우리 갑자기 날이 특히나 더울 때 한여름에 소나기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경우 있죠. 그리고 애기들 중학교 때 배웠던 1학년 때도 이거 배웠었나? 열대지방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내리는 정말 정수리를 뚫을 것처럼 세게 내리는 그런 스콜. 그런 스콜과 같은 비, 소나기 같은 비가 이런 대류성 강수의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류성 강수는 햇볕이 뜨거운 8월 달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지형성 강수는 특정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어떤 계절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수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 그런 바람이 영향을 끼치는 여름철에 지형성 강수도 더 심하게 내릴 수 있긴 하겠지만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전선성 강수 가볼게요. 전선성 강수의 대표적인 예는 아마 곧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장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장마라는 것은 얘들아 발생하는 원리를 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겨울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주로 북쪽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저 밑에서 뜨거운 저위도 쪽에서 발달한 뜨거운 북태평양이나 적도 쪽 공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는데 밑에서 뜨거운 공기가 여름을 준비하면서 쫙 세력을 키워서 올라오다 보니까 두 개의 공기가 만나게 되죠. 옆에서 봤을 때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땅 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쌤 그림을 색깔 왜 이렇게 했지? 헷갈리겠다 얘들아. 요거는 차가운 공기, 요거는 따뜻한 공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왜 우리나라 군대랑 다른 나라 군대가 전쟁 벌이는 것 같은 곳 부분이잖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싸울 전자 선선자를 써가지고 전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는 부분을 전선이라고 해요. 이런 전선 부근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일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온도를 빼앗기게 되면서 탱글탱글 응결해서 역시나 물방울이 와다다다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머물면서 왔다 갔다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뭐 파란색 차가운 공기가 힘이 셀 때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따뜻한 공기가 힘이 좀 더 셀 때는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힘겨루기를 하는 게 바로 6월부터 7월 초까지 우리나라에 이어지는 전선성 강수 바로 장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압성 강수가 남았는데 저기압성 강수도 역시 옆에서 본 모습을 그려볼게요. 저기압성 강수는 우리나라보다 더 남쪽에 있는 한 북위 5도 정도 되는 필리핀 동부 해상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바로 열대 이동성 저기압. 오늘 왜 이렇게 실수 많이 하지? 열대 이동성 저기압인 태풍이 바로 대표적인 저기압성 강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저기압성 강수는 강력한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갈 때 저기압이라는 것은 밑에 지금 공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압이 왜 이렇게 밑에 공기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공기들이 죄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공기가 없는 거거든요.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압의 중심이 온다는 건 그곳에 강력한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는 걸 얘기해. 그러면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고도가 높아지니까 온도는 떨어지고 탱글탱글 물방울들이 이렇게 또 형성이 될 거고, 그럼 우리 눈에 구름처럼 보이는 거고, 이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내리는 거지. 쌤, 그럼 대류성 강수나 저기압성 강수로 너무 비슷한데요? 상승 기류가 일어나서 비가 내리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류성 강수는 특정 좁은 지역이 햇볕에 의해서 과열돼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거라면, 저기압성 강수는 어디선가에서 다가온 요 강력한 저기압의 핵심이 존재할 때 상승 기류가 동반되면서 비가 내리는 거다. 즉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원인이 두 가지는 다른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기압성 강수의 대표적인 예는 태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비를 내리는 크게 4가지 유형을 설명을 드렸고, 아까 보던 프린트의 내용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4번. 지형성 강수 조건 차이에 따라서 강수의 지역차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그 밑에 있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비가 적게 오는 지역,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요런 특별히 뭐 강수량이 많은 지역, 적은 지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형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우지, 소우지, 다설지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우지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북쪽부터 쭉 내려오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강이 하나 있거든요. 이 강의 이름이 뭐냐면 청천강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청천강의 중상류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럼 청천강 중상류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청천강 중상류의 동쪽에는 그리고 북쪽에는 그리고 남쪽에는 2차 산맥인 아이들과 낭림산맥 같은 1차 산맥이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 다습한 상태로 불어오는 남서풍이 이렇게 다가올 때 이런 산맥들이 이렇게 가드를 딱 치고 있으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다가 산을 타고 상승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와다다다 내리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이 즉 남서풍의 바람 바지 사면이 되면서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지형성 강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청천강 중상류. 자, 그리고 또 애기들 어디를 봐주시냐면 바로 원산이라는 동네입니다. 원산이라는 동네. 자, 원산이라는 동네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릉 같은 경우는 같은 원리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지역은 서쪽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바람 바지 사면에 해당이 되게 되면서 강수량이 많은 동네에 꼽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디를 봐주시냐면 우리 지금 다오지 비가 많이 오는 동네 얘기하고 있어. 춘천을 비롯해서 이렇게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서 서울을 지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한강의 중상류 일대 서울이나 춘천 같은 동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한강의
중상류다라고 말하는데 이 한강의 중상류 역시 다습한 남서기류가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다가 고도가 높아지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탱글탱글 물방울 이루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와다다다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에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뭐 섬 전체가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제주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옆에서 본 모습을 그려보면 요런 식이잖아요. 너무 통통하게 그렸네. 원래는 훨씬 더 이렇게 넓적하게 그려줘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 주변은 망망대해고 혼자 우뚝 솟아있는 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 바지 역할을 뭐 사방천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2천 가까이 내리는 지역이 이 제주도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또 제주도에 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까 우리 이 얘기 했잖아. 장마전선이 뭐 겨울을 지나 봄까지도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있을 때 여름을 준비하는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찬 공기랑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 끼쳐 있는데 밑에서 따뜻한 공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장마전선은 만들어지는 거지. 이 상태에서 따뜻한 공기가 힘이 세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서로 왔다 갔다 정체되어 있는 전선이 바로 장마전선인데요. 그러다 보니 제주도 근처에서 장마전선이 만들어져서 요 언저리를 계속해서 장마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장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 밑에 필리핀에서부터 만들어진 이동하는 저기압인 태풍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때,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 또 하필이면 남해안이나 제주도 일대라서 이 지역에 또 비가 많이 내린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어디가 비가 많이 오냐면, 그렇지, 색깔이 지금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섬진강 일대 내지는 남해안 일대라고 기억해 둘게요. 남해안 일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산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산줄기가 이 남해안 근처에 있진 않지만 단독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는 봉우리라든지 산들이 꽤 많고요. 그러다 보니 지형성 강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사방에 또 물이 많으니까 습한 공기의 공급도 많이 되고,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태풍의 길목이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가장 오래 받는 지역이라서 강수량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우지, 청천강 중상류, 원산과 강릉, 한강 중상류, 그리고 남해안 일대,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우지들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쌤이 노란색으로 우리나라에 비가 특별히 좀 적게 오는 지역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어디부터 기억해 주냐면 북한 쪽에 있는 중강진과 위도가 거의 비슷한 동해안의 청진이라는 동네부터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동네는 소우지예요. 비가 적게 오는 소우지. 자, 청진은 비가 왜 적게 오냐면 좀 독특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청진의 동쪽으로 흘러가는 차디찬 바닷물의 흐름, 한류 때문이에요. 차가운 바닷물이 강수량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겠지만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청진 앞바다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지나가. 그럼 청진 그 앞바다 근처에 있는 공기가 이 차가운 바닷물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 냉각되겠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주변의 공기가 한류 때문에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차갑게 쫙 바닥에 깔아앉아 있기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류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강 기류가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하강 기류가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청진 주변에서는 안개만 자욱할 뿐 구름도 비도 발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청진이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한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비가 지질이 안 오나 봤더니 바로 백두산 주변에 있는 개마고원 일대입니다. 개마고원 일대 적어드릴게요. 여기는 용암대지이면서 고위평탄면이기도 하면서 또 기후파트에서는 소우지로 애기들이 기억해야 되는 개마고원이에요. 개마고원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는지 생각해 볼까? 일단 바다랑 떨어져 있는 정도가 되게 크지 않니 얘들아? 내륙 깊숙이 있잖아. 그래서 축축한 공기 자체가 유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바다로부터 떨어진 간격이 크다. 즉 격해도가 커서 수분이 유입되기 어렵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산맥 이거 알잖아. 이 뭐지? 함경산맥. 함경산맥이나 쌤 아까 여기 청천강 중상류의 산맥을 너무 작게 그렸네. 낭림산맥이나 그리고 여기는 백두산이나 이런 높은 산지가 주변에 이렇게 많거든. 그러면 개마고원 일대는 완전 지금 산으로 뺑뺑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 의지사면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 의지사면에 해당이 되고 위에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 의지사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 지형성 강수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바람 의지사면은 건조한 공기만 흘러내려가는 사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건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가 내리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비가 적게 오나 봤더니 또 강을 하나 그려볼까? 자, 평양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남포로 빠지는 강, 바로 대동강이죠. 대동강의 중하류 지역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색깔 맞나? 요 색인가? 보시다시피 강수량이 굉장히 희박하게 연한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대동강의 하류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동강 하류에 비가 안 오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대동강 하류는 그냥 평평해. 주변에 이렇다 할 산지 없이 평평하다고. 그러면 남서기류나 서풍계열의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다 이제 가다가 산만 만나면 내가 상승해서 구름 만들어야지 하는데 어머머머 한참을 지나가도 산이 안 보여. 여기 와서야 비로소 상승기류가 일어나고 비가 내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동강 하류는 바람이 저스트 통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굉장히 낮고 평평한 주변 지형이 낮고 평평한 저평한 평야 지역이라서 상승기류가 강제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다. 지형성 강수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요렇게 기억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다 할 소우지 이번엔 남한에서 찾아볼게요. 어디냐면 데프리카 바로 영남 내륙 지역 대구 주변입니다. 영남 내륙 지역. 자, 영남 내륙 지역에 강수량이 내리지 않는 이유도 그렇지. 이제 얘들아 슬슬 답이 나오지 않니? 소백산맥, 태백산맥, 그리고 남해안에 아까 쌤이 산들이 덜어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영남 내륙 지역도 개마고원처럼 사방 팔방에서 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바람 의지사면이 되는 거야. 옆에서 본 모습을 그려볼까? 개마고원도 그렇고 영남 내륙도 그렇고 이런 큰 대규모의 분지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바람아 여기서 불어봐라. 여기에 비 내리고 여기는 건조한 공기만 가는 거야. 바람 의지 쪽은. 여기서 바람이 불어도 건조한 공기만 내려가는 거지.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내리기 어려운 조건. 개마고원과 더불어서 영남 내륙 지역이 소우지인 이유까지 말씀드렸어요. 또 소우지인 지역을 쌤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여기야 여기 얘들아. 호남의 서해안 지역. 전라남북도의 서해안 지역. 이 지역에 비가 안 오는 이유도 대동강 하류랑 똑같습니다. 주변이 너무 낮고 평평해서 공기가 지나갈 때 또 저스트 통과만 하는 거야.
무슨 산이 있고 뭐가 있어야지 상승기류가 일어날 텐데 통과만 하게 돼서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시면 다우지라고 표현한 셈이 지금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해줄게. 청천강의 중상류나 원산이나 강릉, 한강의 중상류, 섬진강 일대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런 다우지들은 조건이 그 지역에 주로 부는 바람의 바람 바지 사면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비가 안 오는 동네들 소우지 다시 한번 챙겨보면 청진을 빼고는 개마고원 일대 대동강 하류, 그 다음에 영남 내륙 지역, 그 다음에 호남 서해안 지역 이런 소호지들 죄다 지형성 강수가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거지. 아, 우리나라에서 다우지냐 소우지냐를 결정짓는 건 네 가지 강수 유형 가운데서 무엇이 좌우한다? 지형성 강수가 지역 간의 강수량의 차이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우지, 소우지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25쪽 학습지에서 다우지, 소우지 지금 쌤이 텍스트로 적어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다우지는 습윤한 남서기류의 바람바지 사면이다. 그리고 제주도, 남해안 일대, 한강 중상류, 청천강 중상류가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소우지. 소우지라는 곳은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어려운 바람 그늘 사면. 애기들 바람 그늘, 바람 의지 사면 같은 말이지. 그렇거나 아니면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 어려운 평야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개마고원 일대, 관북 해안 일대, 낙동강 중상류, 대동강 하류라고 되어 있는데 관북 일대가 아까 쌤이 설명한 청진 일대고요. 여기가 관북 해안이고 그 다음에 낙동강 중상류가 쌤 아까 얘기한 데프리카 근처 영남 내륙 지역 요런 데가 낙동강 중상류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다설지를 쌤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더 하려고 하는데 자, 다우지, 소우지 정리는 끝났고요. 이제는 다설지를 쌤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다설지는 그렇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얘기하죠. 그럼 다설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상단에 있는 1월달 강수량 지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월 강수량, 겨울철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아무래도 눈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설지 하면 어디를 떠올려 주시냐면 쌤이 초록색 아니다 핑크 색깔? 아니다 무슨 색 쓰지? 하늘색 쓸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설지 하면 어디를 떠올려 주셔야 되느냐? 울릉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울릉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최다설지거든요. 자, 그리고 어디를 또 봐줘야 되냐면 바로 울릉도 했으니까 아 진짜 몹시 피곤하다 얘들아. 지금 시간이 밤 11시쯤 됐거든요. 목이 다 쉬었지. 자, 소백산맥의 서사면에 해당되는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란 동네가 있는 소백산맥의 서사면. 자, 정확한 위치가 궁금하면 지리부도를 꼭 참고하셔야 돼요. 소백산맥의 서쪽 경사면인데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라는 지역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저번에 고입평탄면 할 때 대관령뿐만 아니라 쌤이 이 진안고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이 무진장 많이 오는 동네다. 이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어디에 눈이 많이 오냐면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는 이 대관령 일대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건 호남의 서해안 지역이 아까는 저평한 지역이라서 비가 거의 안 오는 소우지로 꼽혔었는데 웬걸 여름에는 비가 별로 안 내리는데 겨울에는 눈이 제법 많이 오는 동네래. 그래서 이 지역은 다설지로 기억해 주시고 명칭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아까랑 똑같이 호남 서해안 일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울릉도에 눈이 많이 오는 이유는 이미 배운 거예요. 지형성 강설 때문이지. 겨울철 주된 영향을 끼치는 시베리아 북서풍. 거의 뭐 상층에서는 마이너스 20도 가까이 엄청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인데 그 상태로 하늘을 막 이렇게 불어오다가 상대적으로 냉각이 덜 돼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이 덜 돼서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동해 바다를 지나오게 되면 바다 가까이에 있는 공기는 미지근한데 상층의 공기는 시베리아 북서풍은 엄청 차가운 거야. 그럼 바다 가까이에 있는 공기들이 더 따뜻하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위에다 그림을 그릴게. 자, 여기가 바다 해수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차가운 시베리아 북서풍이 상층에서 이렇게 불어간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바로 바다 근처에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따뜻한 아이들은 차가운 아이들보다 더 위로 가려고 하는 성질 있죠. 상승 기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습기도 가득 머금은 상태로 시베리아 북서풍에 이렇게 편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바람은 가다가 누구든지 어떤 지형적인 장애물을 만나서 상승하기라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라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구름과 비 혹은 눈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상태대로 막 이제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망망대해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울릉도를 만난 거지. 냅다 부딪히면서 상승하게 되고 눈이 펑펑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에 눈을 내리는 건 바로 북서풍 그리고 이 지형적인 이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소백산맥의 서사면도 같은 이유입니다. 비슷한 이유고요. 역시 차가운 북서 시베리아 계절풍이 막 달려오다가 소백산맥을 만나면서 상승하게 되는 거지.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 그렇죠.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1월달이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아니라 눈의 형태로 펑펑펑 내리게 되는 거예요. 호남 서해안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시베리아 북서풍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서해 바다는 상대적으로 그 시베리아 북서풍보다 따뜻하잖아. 그럼 바다 가까이에 있는 공기가 아까처럼 더 따뜻하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상승 기류가 일어나게 되고 이 시베리아 북서풍과 함께 달려오다가 여긴지 약간 이야기가 다른데 울릉도 부분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서해안의 공기가 막 이렇게 서해 가까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베리아 바람과 만나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니까 급속히 요 두 공기가 만나는 부분에서 온도를 빼앗긴 따뜻한 공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상태로 구름을 막 이렇게 키워가는 거지. 그러다가 이 구름이 너무 무거워져서 펑펑펑펑 이렇게 눈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평에서 지형적인 상승 기류가 일어나기 힘든 호남의 서해안 지역에서는 눈구름이 너무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을 내린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다시 말해 호남 서해안에 눈을 내리는 건 지형성 강수가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한 바다와 상층의 차가운 시베리아 북서풍 간의 온도 차이에 의한 구름 형성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호남 서해안의 눈은 지형성 강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다설지 가운데 울릉도, 그 다음에 소백산맥, 서사면, 호남 서해안 이야기했는데 이런 지역들은 주로 북서풍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거였지. 근데 다설지 중에 강릉 같은 동네도 우리가 다설지로 보거든요. 눈이 제법 많이 오거든. 근데 강릉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백산맥의 동쪽에 있어. 그럼 북서풍이 불면 바람 의지사면, 바람 그늘사면이 되니까 지형성 강설은 내리기 어렵겠죠. 그럼 강릉 같은 곳에 눈을 내리는 바람은 북서풍이 아니라 그치, 북서풍만큼 빈도가 많고 강력하진 않지만 북동풍이나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는 또 강릉이 바람바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눈이 많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게요.